자, 이 단어 근대화의 시작. 그래서 자, 제국주의에 의해서 얘들아 어째 뭐야 식민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시아에 제일 좋은 식민지 두 개가 있어요. 우선 남부아시아에는 뭐가 있겠니? 인도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아시아에 뭐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겠죠. 그래서 중국이 엄청 털리죠. 중국이 엄청 털려요. 근데 이 중국을 털기 위해서 세계 각국들이 다 오지만 걔네들이 가지고 오는 건 뭐야? 면직물이거든요, 보통. 이런 면직물 들고 와봤자 중국 애들은 뭐야? 필요가 없어. 걔네들한테 더 좋은 게 있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실크가 있잖아. 비단 같은 게 있거든. 우린 니네가 필요 없는데 우린 큰 나라니까 너네가 필요한 거 뭐하겠다? 원하는 만큼 주겠다. 해서 주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나라들은 갖고 가고 싶은 건 많아. 근데 청나라가 필요한 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누가 적자를 보겠니? 당연히 외국 국가들이 적자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얘네가 가져오기 시작한 게 뭐야? 인도에서 뭘 가져와야 돼? 아편을 가져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나라가 뭡니까? 무역 흑자를 내다가 이 아편은 뭐야? 사람들이 중국되니까 이 아편을 엄청나게 수입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야? 무역 적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 황제가 임칙서를 이거 다 몰라도 돼. 시험도 안 나와. 임칙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아편을 뭐 하게 합니까? 다 수거해서 불태우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영국과 청나라가 싸우죠.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야, 얘들아? 아편 전쟁이에요. 아편 전쟁은 몇 번 있었습니까? 두 번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아편 전쟁과 2차 아편 전쟁이 있었다. 다 청나라가 이겨서 졌어? 졌죠. 여러분 프린트 한 장 가까이, 두 장 가까이를 보통 선생님이 설명하셨더라고요. 시험 문제 내실 것 같아요. 1번 아니면 2번. 그지? 근데 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결과가 중요합니다. 내용은 필요 없어요. 시각. 선생님께서 세계사 선생님도 아니시고 한국사 선생님이신데 이걸 자기가 뭐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얘들아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아편 전쟁 때 승리한 영국이 누구로부터 청나라와 맺은 조약이 무슨 조약? 난징 조약이다. 이것 좀 알아주시고요. 자, 근데 이 난징 조약 해봤자 뭡니까? 5개 항구밖에 계약을 못했거든요. 근데 더 내륙을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친구를 한번 쳐들어와. 그 친구가 누구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로 쳐들어와.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로 쳐들어와. 여기 이제 무슨 조약이야? 베이징 조약이에요. 두 개 좀 알아두시고요. 자, 난징 조약을 통해서 몇 개 항구? 5개 항구가 개항된다. 그리고 이때 나라, 섬 하나 뺏기죠. 딘섬이 유명하고. 그렇죠. 홍콩을 뺏겨요. 이때 홍콩을 뺏겨요. 홍콩 할복한다는 것이죠. 배를 가른다. 그래서 홍콩을 갈라서 가져갑니다. 홍콩 할양. 뭐 배상금지구는 당연한 거고요. 진나라들은 무조건 배상금지구는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은 뭐 수준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뭐. 그래서 자 5개 항구가 계약당하고 그 다음에 홍콩을 빼앗겼다.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신발끈이 풀렸는데 누가 내 생각을 하나? 원래 누가 생각하면 신곡은 틀려요? 그런 말 있지 않니?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그 다음에 영사재판권. 영사재판권이라는 거는 영국 사람들은 청나라 법에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치법국을 얘기하는 거죠, 치법권. 그 다음에 엄청난 아이템이죠. 채 회복 대우. 이런 것들을 영국으로부터 빼앗긴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볼 때 요거 2개 바깥치기 한 다음에 내는 문제 내실 것 같아요. 그거 알아두시고요. 베이징 조약에서는 이제 보니까 추가로 몇 개 더? 10개 더 개항합니다. 10개 더, 추가로 10개 더. 하고 제일 중요한 거. 이때 영국하고 청나라를 뭐 해준 사람? 중재시켜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야? 러시아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러시아가 아편 전쟁을 뭐 해준 대가로? 중재해준 대가로 뭘 가져갑니까? 연해주를 가져가.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연해주를 가져간다. 그래서 청나라는 난징 조약과 베이징 조약.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우리 또 저기 좀 일본에서 봐야겠죠. 일본. 청나라는 영국이 들어왔다면 일본 어디가 들어왔을까? 미국이 들어오고, 미국 페리 제국이 들어오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뭐 싸워보지도 못하죠. 미국 애들 뭐 총 쏘고 대포 쏘는데 얘들은 뭐야? 칼 들고 날쳤으니까 뭐 나가시 같은 거 씹고 기저귀 차고 막 칼 들고 막 이렇게 뛰어봤자 빵 쏘면 죽고 그랬으니까. 물론 일본에도 총은 있었겠지만 사거리라든지 그 장착이 다르죠. 그래가지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죠. 그래서 맺은 조약이 미일 화친 조약.
미하친조약. 됐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뭡니까? 미일 수호조약. 됐어? 9번 이것만 하시면 돼요. 미일 하친조약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해곡 대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미일 수호조약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치버터, 병사, 재판권이 들어가 있다. 요거 두 개만 구분하시면 여기는 볼 필요 없으시죠. 그래서 청나라는 영국에 의해서 문호가 개방되고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문호가 개방되고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누구에 의해서 문호가 개방이 된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문호가 개방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본에 의해서. 좀 더 있어야겠지만 일본에 의해서. 그래서 맺는 조약이 무슨 조약이지 얘들아? 강화도 조약. 정식명칭은 뭐죠? 조의, 수호, 조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두 번 이제 더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야, 얘들아? 나라 안 분위기야, 나라 밖 분위기야. 나라 밖의 분위기죠. 이러면서 이런 배들이 이제 뭡니까? 일본과 청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거야. 반도 국가를 받겠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겠지, 얘들아. 그러면서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에도 뭡니까? 우리나라 배와 모양이 다른 배. 무슨 배지? 이양석이 출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랑 자꾸 뭐 하자고 그래? 놀자고 그래. 근데 흥성대원군은 놀아 안 놀아? 안 놀죠. 안 놀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북미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도는 19세기라고 보시면 돼요. 1800년대. 자, 3대에 걸친 무슨 정치 얘들아? 세도 정치. 많이 하네. 세도 정치에 의해서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얘들아? 완전 지금 망했다. 그래, 개판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개판됐어요. 저는 진짜 조선의 역사를 우리가 500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500년 역사라고 하면 제가 애들한테 수업할 때 많이 얘기하는데 진짜로 여기 태조 이성계 때부터 태종 때부터 세종대왕 때까지 정상기 15, 200년 동안 팍스 시대야. 그러다가 임진왜란 때 병자호란 때 진짜 이렇게 돼요. 개판 나죠. 양난 이후 이제 보니까 또 우리나라를 중흥시킨 르네상스를 시킨 왕들이 2명 나와요. 누구랑 누구였더라? 숙종 때와 영조와 정조 때 한 이만큼 왔다고 쳐요. 근데 정조가 너무 빨리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뭡니까? 세조 정치가 시작되거든요. 그럼 다시 떨어져. 제가 볼 때는 한 진짜 제가 볼 때 한 이 정도 떨어진 거 같아요. 왜냐면 얘들아 이때는 공동의 적이고 외부의 적이니까 내부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결속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지들끼리 뺏고 지들끼리 죽이는 시대잖아. 제가 볼 때 제일 암흑기라고 봐요. 잘 암흑기고 또 나중에 중학교 때 들어보고 이따 저랑 애들한테 하겠지만 삼정의 분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정약용이 쓴 애절가 보세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다 털리니까 군정.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남자의 그 심볼 있잖아. 그걸 자르잖아. 그걸 자르는 걸 또 부인이 들어가지고 가난히 떼어가지고 울면서 이래서 세금 가져가지 말라고 이런 정도로 해서 진짜 엄청난 시대. 엄청난 시대. 그리고 또 이때 우리나라에 대기근이 와요. 대기근이 와가지고 정말 사람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막 이제 그런 시기. 여기 진짜 역사 그거를 찾아볼수록 읽어볼 수가 없어요. 또 제가 마음이 약해서 슬픈 거 잘 안 봐요. 자꾸 기억이 남아. 잘 때 자꾸 생각나. 그래서 혼자 눈물을 흘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일제 감정기가 좀 약해요. 공부를 좀 많이 안 했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어쨌든 얘들아 그런 시기를 이제 뭡니까? 흥성대원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흥성대원이 등장했다. 왕이에요? 왕은 아니죠. 이 대원군이 뭡니까? 그래, 왕의 아버지인데 자기는 뭐가 못된 사람? 왕이 못된 사람이 대원군이에요. 조선시대 3명 있었어요. 근데 제일 위대한 사람은 제일 훌륭한 사람, 제일 유명한 사람, 제일 메이커는 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흥성대원군의 개혁 무조건 시험지에 나오죠. 우선 나라 아까 여러분 다 말했잖아요. 개판이라고 보세요. 왕권 완전 바닥이죠. 네. 왜? 세도가들 안동 김씨, 푸장조 시대 다 쳐먹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 재정 수입 어떻게 됐어요? 없죠 뭐. 세도가들이 다 가져갔으니까. 완전 개판이야. 그럼 흥성대원군의 개혁 핵심 포인트는 왕권을 뭐 해야 돼? 강화시켜야 되고 국가의 재정 수입을 올려야 돼. 이게 흥성대원군의 목적이고 요거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예쁘게 적고 그러고 있니? 안 그래도 돼. 듣기만 하세요. 알겠죠? 나중에 제가 다 보면서 또 제가 동그라미 쳐라, 별표 쳐라 이런 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뭡니까? 일단 집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집을 짓습니다. 이 집이 언제 박살났지 얘들아?
임진왜란 이런 때 박살난 치고 다시 와. 그게 뭐예요? 경복궁. 저 집에 사는 사람은 부자인가 봐. 괜히 보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강교는 어떤 아파트가 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어쨌든 강교에 있는 큰 아파트, 저 호수 쪽에 있는 아파트가 좀 비싸지. 와 비싸겠다. 니네 레이크 뷰야?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강교 안 살아? 아 맞다. 니네 수원에 보야 되지? 야 여기 모르겠구나. 미안하다. 그러면 제일 너네 어디야? 어디서 왔어? 아 용인? 용인 어디서 왔어? 기흥구. 오 우리 나 아파트 있어. 왜요? 상갈동 알아? 너 어디서 왔어? 광주 거기 뭐야 이거 뭐? 나 거기도 아파트 있어. 그건 되게 많으시네. 아파트 두 개 있어 두 개. 아파트 두 개 있는데 어떻게 너가 있냐? 기흥구에 하나 있고 태전동에 하나 있어. 태전동 알아? 태전동에 하나. 오 누가 보면 부자인 줄 알았는데 이거 꺼야 되는데 아씨. 어쨌든 신기하네. 너는 광주에 살아? 탐볼. 오 탐볼. 그렇지. 너 탐볼 중학교 나왔었냐? 네. 그 경찰서 있는데? 네. 여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동김씨들이 다 해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동김씨들을 뭡니까? 제거합니다. 안동김씨들 수청. 안동김씨 수청. 그리고 안동김씨들이 다 죽었으면 뭐가 해야 돼? 일자리가 비겠죠. 그 일자리를 누구로 채워? 그치 인재 채워요. 그거 좋아. 인재 등용. 원래는 제가 종친 등용을 쓰고 싶었는데 거기까지 안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혹시 종친이면 누구예요? 왕족들을 채우는 거야. 원래 왕족들은 나라의 일을 맡아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되거든요. 근데 혁성대군이 거기에 종친들을 채워넣었어요. 종친을 채워넣었어요, 제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법전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조선시대 법전이 뭐죠, 그럼? 경국대전이잖아요. 경국대전을 뭡니까? 이제 또 업그레이드 시켰어. 그래서 뭐가? 대전, 팽통. 대전 통편도 있어. 그건 이제 정조 때.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제정할까요? 자, 삼정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얘들아. 삼정의 문란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은 뭡니까, 여러분? 시정, 고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전정은 뭐로 고쳐야 되나? 양전사업. 그 다음에 분정은 뭐로 바꾸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죠. 호포제 실시. 호포제 실시. 그 다음에 제일 심한 건 뭐였어요? 환곡이었죠. 그 환곡은 이제 뭐로? 사창제. 이건 대부업이잖아요. 대부업인데 환곡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야? 강제성을 띠고 있단 말이야. 이 사자는 무슨 사자예요? 개인 사자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업을 누가 하는 얘기야? 나라에서 하지 말고 개인들이 해라. 그러면 개인들이 서로 뭐가 붙겠니? 경쟁이 붙잖아요. 러시아 캐시, 의차, 오케이저축은행 뭐 이런 식으로 지네끼리 보니까 나 6개월 무이자, 나 이자 10%, 나 이자 20%. 그거 누구한테 빌릴 거야? 쟤한테 빌려야지. 이런 식으로 보니까 농민들의 부담을 낮춰주려고 했던 게 사창제. 아시겠죠? 호포제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호포제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92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호포제가 나올 거예요. 호포제 별표 치시고요. 옛날에는 호포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16세에서 60세 성인 남자들한테 부과했단 말이야. 그럼 한 집에 4명, 5명 있으면 몇 개씩? 5개씩 가져갔잖아. 4개, 5개씩. 이제 그게 아니고 이 포자가 무슨 호자야, 얘들아? 집호자죠. 이제 뭐뭐마다? 그렇죠. 집집마다 하나씩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봅니까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줬던 게 호포제고, 양반들은 집이 있어요, 집이 없어요? 양반들도 집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세금을 부과했다? 양반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했다. 이게 호포제예요. 너무 중요하죠. 근데 양반들은 그동안 안 냈는데 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 짜증나고 쪽팔리고 나 내기 싫다고 그랬겠지. 이거 항상 얘기해요. 그러면 네 이름을 내지 말고 니네 집에 있는 거야? 노비들 이름을 내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때서 양반들이 좋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집주인이지만 자기네 집 양반 개똥이 이름으로 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냈다는 거. 요거 되게 중요해서 집마다 코 단위로 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누구의 불만을 가져온다? 양반들의 불만을 가져온다. 이것보다 더 열받게 했던 건 바로 이거 다른 거죠. 자, 서원정리입니다. 서원철폐죠. 서원철폐. 요 서원이 뭐 하는 곳이야, 얘들아? 그렇죠. 애들 가리키는 양반 자제들 가리키는 곳이죠. 돈 내요, 안 내요? 돈 안 내요. 오히려 뭐 합니까?
오히려 책도 받고 세금도 안 낸단 말이야. 그렇죠? 여기 면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약 한 600개 가까이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 몇 개만 남겨놓고 아, 그렇죠. 47개만 남겨놓고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목요를 없앤다고 하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죠 여러분. 지금이야 뭐 없어지지 말든지 하겠지만 이상하게 나도 그랬어. 니네 나이 때 뭐 우리 학교 없어지든지 말든지 그랬는데 나이 먹으니까 학교에 대한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어쨌든 서원 집회 때문에 또 뭐가 생깁니까? 양반들의 불만을 가져오죠. 그래서 꼭 알아보세요. 호포제와 서원철폐는 양반들의 불만을 가져온다. 농민들은 엄청나게 많이 지지했겠지 얘들아. 근데 농민들이 빡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경복궁 충돌이. 이게 한 번에 됐으면 좋았을 텐데 두 번 불이 나잖아요. 크게 세 번 나고 크게 두 번 나고 조그맣게 세 번 나는데 이 경복궁을 다시 짓다 보니까 양반들의 불만에다가 누구까지 얘들아? 농민들의 불만들까지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서 누구의 지지율은? 흥성대군의 지지율은 떨어졌겠죠. 문재인처럼. 아니 무시죠. 아니요. 전 중도 세력이에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니죠. 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지지도 않았죠 지금. 40% 가까이. 어쨌든 이거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경복궁을 짓기 위해서 했던 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선 4대문 서로 들어가는 문이 4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세를 걷었어요. 톨게이트이죠. 문세를 걷고 원하는 사람들은 내세요. 연납정이죠. 기부금 형태에서 처음에. 근데 나중에 뭡니까? 강제로 징수하죠. 그래서 이게 원하는 사람은 내세요였는데 뭐로 바뀌어? 원망하면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원납정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상편통부의 몇 배의 가치? 100배의 가치가 있는 뭐더라? 당백전. 화폐의 가치가 100배로 뛰면 덩달아 모두 뛰긴 해요. 물가도 같이 뛰겠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양반들이 빡치겠던 건 요거죠. 경복궁을 지려면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필요하잖아요. 질 좋은 나무. 그 질 좋은 나무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 4대부들 보니까 묘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묘지림을 또 다 걸치해버리죠. 그러니까 양반들이 또 엄청나게 열받았겠지. 그리고 제일 열받게 한 건 이 농민들에 대한 뭡니까? 강제 노역, 부역이죠. 일하고 월급도 안 주고. 그래서 성성대군이 이것만 잘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 경복궁이 뭐 기록에는 뭐 야사에는 뭐 여기 이 양반들에 의해서 불을 지렀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불만 안 났다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91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듯이 호포제 꼭 좀 알아두시고요.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보세요 여러분. 1번에 보시면 밑줄 거봐야더라. 비변사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보이십니까? 비변사. 1번 정치 기구 정비 보시면 비변사가 보여요. 그래서 비변사의 기능을 뭐 했다? 폐지하였다. 꼭 좀 알아두시고요. 92페이지요. 92페이지요. 폐지하였다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쭉쭉쭉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아까 호포제 봤죠? 호포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서원철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93페이지 보시고요. 93페이지 보시면 자 당백전이 나옵니다. 한자 여성분은 볼 줄 아시죠? 어디 앉아? 93페이지에 보면 당백전이 너무 카르마 상. 뭐 잘 보이네. 백자도는 아시잖아요? 중국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뭐야? 왜 자꾸 니네가 걸리지? 왜 자꾸 니네가 걸리지? 그렇죠. 백자 물론 간자체로 쓰겠지만 요거 백자 정도는 아실 테니까 알아두시고요. 상평통보 또 아시죠 여러분? 할머니 집 가서 찾아보면 한 2개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진품명품 가져가야지 그러면 한 1, 2천 원도 안 나올 거예요. 얘들아. 그만큼 발급이 많이 됐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런 걸 찾았는데 읽어봤더니 상평통보도 아니고 당백전도 아니고 읽어봤더니 건원중보, 뭐 해동통보 이러면 여러분들 진짜 대박.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그죠? 한 못해도 한 몇백만 원. 이것만 봐도 느낌이 오죠? 고려가 아니라 화폐를 진짜 많이 발급했어요. 근데 고려 화폐는 뭐가 되지 않았다? 유통되지 않았어. 하지만 조선 후기 때 화폐가 엄청나게 유통되기 때문에 상평통보는 널리고 널렸다. 어쩌면 500원짜리보다도 진짜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500원짜리가 1989년짜리 500원짜리가 그렇게 없다면서요. 들어봤지? 그거보다 없을 수도 있어요.
2005년일 거예요. 2005년이야? 나 연도 잘 몰라. 2005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유튜브 드시다 아, 역시 훌륭해. 핸드폰에서.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호포제 실시 나오죠? 호포제 실시가 선접에 나와 있고 여러분 예쁘고 크게 적어볼까요? 양반들이고 불만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호포제 실시와 서원첩회 옆에다가 양반의 불만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94페이지 피십시오 여러분. 어쨌든 음성정군에 지금 내가 적은 거는 나라 안, 대내적인 거고 이제 대외적인 걸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항선들이 뭐야? 문호 개방해라 놀자고 자꾸 했지만 우리는 놀았다 안 놀았다? 안 놀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에서 크게 퍼지고 있었던 뭡니까?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가 바로 동학도 있지만 서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서학이 뭐였어요 얘들아? 천주교죠? 네. 서학에서 온 학문. 그래서 이게 학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손이 모아지고 아멘 하게 되고 참 이상한 거야. 알고 봤더니 이게 뭐야? 학문이 아니고 뭐였어? 종교였던 거죠. 그래서 천주교가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하죠. 또 선교사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이때 들어왔던 선교사 중에 어떤 선교사들아? 어떤 나라? 그렇죠. 프랑스 선교사가 들어와요. 9명이 들어오죠. 근데 그 9명이 들어와서 이제 뭡니까 여러분 막 포교 활동을 하는데 원래 이 흥성대원 군도 뭘 믿었던 사람이야?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런 흉내도 많이 바보치고 다니게요. 걔가 한양에 계란 소리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 연해주가 문제죠. 요 연해주를 누가 먹게 됩니까? 러시아가 먹게 됐죠. 아까 무슨 몇 차? 1차, 2차, 2차. 그러면서 러시아가 뭐 하기 시작해? 내려오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35. 그 밑에 있던 어떤 나라가 문제야?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굴 이용하려고 합니까? 프랑스를 이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선교사들한테 얘기합니다. 봉주르? 불어까지 있어 혹시? 저 영프예요. 연프야? 그럼 연프 묶었어 이제? 아니 저희 영어가 전공의 친구들은 그걸 선택하니까. 그렇구나. 어쨌든 봉주르 메시 복음할 때 어쨌든 그래서 말을 하죠 홍성병군이. 그래서 너네가 우리를 도와주면 러시아를 견제해주면 뭐 해주겠다? 포교를 허용해주겠다. 그때 또 이 프랑스 시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정치적인 데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하셔가지고 홍성병군이 빡쳐서 이때 병인년에 어마어마하게 죽이죠. 한 진짜 10,000명 가까이 기록엔 8,000명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죽인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니까 병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병인년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죠. 믿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천주교 신자거든요. 저도요. 그래요? 왜 자꾸 이렇게 연결되지? 어쨌든 그래서 그렇죠. 세례명이 뭐야? 세례명이 뭐야? 스텔라요. 오 스텔라. 오 스텔라. 예수님이란 뜻이야. 마리아라는 뜻인가 보네. 바다에. 바다의 마리아 그죠? 넌 뭐야? 글라라요. 글라라? 처음 들어봤는데? 글라라? 좋네. 저는 프란치스코예요. 왜 프란치스코인 줄 알아? 내가 세례 받았을 때가 교황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였어요. 그래서 나는 프란치스코가 돼야겠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안 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가고 있어요. 나중에 가서 이제 소년 다니려면 그 성체 먹으려면 이제 그거 해야겠죠. 고해서. 고해서 해야겠죠. 저는 근데 고해서 잘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입 밖에 이런 걸 끝내요. 알아요. 예. 아. 이 밖에 내가 아, 말하는 거 알겠어요. 알겠어요. 어쨌든 병이 밖에. 근데 이때 프랑스 뭡니까 누가 선교사 한 분이 탈출을 하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 제국법을 통해서 수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프랑스 뭡니까 여러분 프랑스 공사관이 있는 상해까지 가십니다. 그래서 이 공사관에 가가지고 일러가지고 이제 뭡니까 프랑스가 쳐들어오죠.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병인 양요가 됩니다. 병인 양요. 알아두시고요. 순서 엄청 중요해요. 순서가 진짜 시험 문제 중학교 때 특히 많이 나오는데 요 사이에 그렇죠. 극동지방을 뭡니까 탐사하던 제너럴 셔먼 이름이 뭐야? 셔먼 장군이 이끄는 배죠. 그 제너럴 셔먼으로 하는 거가 일본에 들렸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서울로 들어가려면 여기 한강이에요. 근데 한강 앞에 뭐가 있어요? 강화도가 있어요. 무조건 이 강화도를 통과해서 서울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허락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그래서 셔먼은 참 똑똑한 게 이거를 넘어서 어디로 갔어요 얘들아? 평양으로 들어갔어요. 정은이가 살고 있는 곳. 그래서 정은이가 살고 있는 곳도 다 뭡니까? 여기 우리나라 서울처럼 우리나라 서울이
뭐 다 똑똑하시니까. 서울에도 있니 혹시? 뭐예요? 여기? 서울에서 온 친구도 있어. 서울 살면 경험. 아 여기 뭐지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앞에 뭐가 흐르니까 한강이 여기 흐르잖아요. 여기 너무 여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예쁘게 그렸는데 실제 서울은 여러분 좀 이렇게 생겼어요. 좀 이렇게 생겼는데 어쨌든 좀 흉측하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게 한강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흘러요. 근데 평양은요. 그래서 한강의 북쪽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강북 밑에를 뭐라 불러? 강남, 강서, 강동 이렇게 나누는데 평양은 이렇게 흘러. 대동강. 그래서 여기가 무슨 평양? 서평양. 여기가 무슨 평양? 동평양.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정은이는 어디에 살고 있어? 정은이는 여기 서평양에 살고 있어요. 서평양에 살고 있어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로 이제 누가 들어옵니까? 저너럴 셔먼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평양이 내려요. 근데 이때 평양 수령, 평양 군수가 누구였어요, 얘들아? 그래, 박규수였던 거예요. 근데 이 박규수는 좀 생각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개아파야. 그래가지고 박규수가 얘기하죠. 누가 보면 이랬어? 깜짝 놀랐겠다. 그래서 박규수가 얘기하죠. 야, 우리나라 왕은 지금 너네들하고 놀면 안 된다고 했어. 니네 걸리면 다 죽어. 그러니까 뭐야? 빨리 가라고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박규수가 일단 왔으니까 필요한 건 다 줄게. 그래서 물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자꾸 다 줬단 말이야. 그래서 막 파티도 해주고 잘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가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가 안 가? 얘네가 안 가요. 그날 밤 얘네들이 뭡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막걸리를 많이 처먹는 술에 취해가지고 내려와서 뭐합니까 여러분? 난동을 치죠. 난동을 부리고 부녀자들을 약탈하고 아주 더러운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박교수가 어쩔 수 없이 뭐 했습니까?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이제 미국이 알게 되면 큰 화가 벌어지겠죠. 네. 그래서 뭐야? 증거를 은폐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묻어가지고 화장시키고요. 그리고 뭡니까? 배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뭡니까? 이 사건이 미군에 빠졌을 때 저너럴 셔먼 사건. 그때 이제 뭡니까? 프랑스가 쳐들어옵니다. 프랑스가 쳐들어와. 그러면 이제 뭡니까? 왕이 있는 곳은 쳐야겠죠? 무조건 적장을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어디로 들어와야 될까? 서울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강화도에서 누구랑? 프랑스 함대와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게 된다. 이게 병이 납니다. 누가 막았어요? 막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정족산성에서 누가? 양헌수. 문수산성에서 누가 나옵니까? 한성분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 체크 좀 해보세요. 정신없죠, 여러분. 그래서 2번 병인양을 보시면 자 원인은 병인 박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칸으로 잘 구분해놨네요. 세 번째 칸 보시면 한성군 부대는 문수산성에서 그리고 양현수 부대는 정족산성에서 활약해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하지만 이 프랑스군들이 이 프랑스 해병들이 내렸을까 못 내렸을까? 안타깝게도 배에서 내렸어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또 뭡니까? 강화도를 약탈하고 어디를 털어갔어? 시험지에 얘기 나오죠. 외교장각 도서를 털어갔습니다. 외교장각 도서를 털어갔다가 이거를 뭡니까? 100년 뒤 다시 우리한테 뭐 했어요? 돌려줬죠. 그래, 빌려줬어요. 영구적으로 뭡니까? 렌탈해줬어요. 사실상 그냥 준 건데 그냥 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거 소유권이 전자로 이전되게 아니네요. 맞아. 그것도 있고 만약에 이거를 다른 나라들이 보게 된다면 누구르 박물관이라든지 파리 박물관에 전 세계에서 약탈한 수많은 문화재들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한국한테 돌려줬다는 전례가 생기면 다른 나라들도 다 소송을 걸기 때문에 걔네들 입장에서는 뭐야? 한국에게 대여했다 이런 식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받은 이유가 있죠. 왜 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고속철도 아시죠? KTX. 네. 저게 프랑스가 깔아준 거예요. 아. 저거를 그때 당시 일본하고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세 개의 고속철도 업체들이 우리 거 하세요 할 때 우리가 다 이제 뭡니까? 옵션으로 프랑스 니네 떼지를 걸 할 테니까 뭐 줄래 하다가 프랑스가 이때 그러면 외교장갑 도서를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 고속철도를 까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 외교장갑 도서를 돌려받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직지신체 의존을 받았어야 돼요. 직접 못 받았어요? 네. 못 받았어요. 지난번에 우리나라 들어온 적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아마 뭐 사본이라든지 잠깐 왔다가 간 걸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세상 이 연을 좀 끌어가지고 뉴스가 안 가가지고 어쨌든 왜냐면 역사라는 게 계속 바뀌는 거 아시죠? 계속해서 뭐가 발견될 때마다 바뀌니까 어쨌든 이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갑자기 독일 놈이 또 등장해요. 그 독일 놈이 누구였더라? 오페르트죠.
이 오페레트는 아주 유명한 장사꾼이에요. 이 오페레트가 우리 조선하고 장사를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문을 안 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 뭐가 강한 나라예요? 유교. 네. 조상에 대한 뭡니까? 그런 게 굉장히 강한 나라죠. 그래서 뭡니까? 이가 흥성대원군의 아버지 무덤을 뭐야? 그렇죠. 파헤쳐서 빌미로 삼아야겠다. 해석했던 게 바로 오페레트의 무슨 사건? 도굴 사건이야.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 실패했어. 미수야. 성공하지 못했어. 그래서 여기 여기 충남이거든요. 남영군의 묘가 있는 곳이. 그래서 이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오페레트는. 왜냐면 서양 애들은 무덤이 요만하잖아요. 네. 비석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오페레트랑 인부 2명을 데리고 간 거야. 그랬더니 물어봤죠. 동네 주민들한테. 구텐 모르겐? 뭐 그러면서 물어봤겠지. 너의 킹 무덤이 어딨냐? 웨어리지 유어 킹? 뭐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야. 무덤이 뭐야? 그레이브. 그래. 어쨌든 똑똑하구나 혹시. 그래서 찾았는데 갑자기 뭐야? 저 산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오페레트가 깜짝 놀랐겠죠. 리얼리?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저 산이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제 뭐야? 그 다음날 뭡니까? 포크레인을 몰고 온 거야. 야, 도굴 해야 되는데 포크레인을 몰고 오면 이게 도굴이니? 대놓고 까는 거지. 그래서 그 주민들이 보니까 저 새끼들 큰일 났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막았어요. 그래서 이게 미수로 끝났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보니까 욕을 많이 먹었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양 애들은 뭐야? 조상의 무덤을 파는 놈들이다. 이것 때문에 서양에 대한 감정이 좋아진다, 더 나빠진다? 더 나빠진다. 그거 좀 알아주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오페레트의 도구 사건의 영향은 서양에 대한 뭐가 더 커진다? 서양에 대한 반감이 더욱더 극대화된다. 극대화된다. 자, 이거 순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연락이 끊겼잖아요. 네. 미국 애들이. 이제 봅니까? 미국 FBI가 뭐야? 찾으러 왔습니다. 찾으러 와가지고 봅니까? 마지막 행성지가 일본 여기 마지막 섬 뭐야? 갑자기 생각나네. 홋카이도? 대화도. 아니 대만도는 아닌데. 아 이거 뭐지? 키노가 맞지? 어? 오키나와 지역이잖아. 아니 오키나와가 아니고 제일 밑에 있는 섬이 뭐지? 규슈. 큐슈 아니 큐슈 아닌데. 어쨌든 아니 없어. 타코야끼야. 그게 아니고 문어잖아요. 어쨌든 일본이 뭐야 마지막 행동지를 시작으로 이제 보니까 찾다 보니까 어디까지 오게 됐을까? 그 조사관들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평양까지 들어왔어요. 평양 와서 주민한테 물어봤겠죠. 혹시 미국 배 봤냐?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했겠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미 박 교수가 보니까 다 입당서고 시켜놨겠죠. 그래서 미국 조사관들이 여기도 아닌가 보다. 이제 그 위로 가보자. 그래서 그 위로 가려고 하다가 한 명이 뭡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주민한테 물어보죠. Where is toilet? 했더니 저기로 가라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우리 뒷간 변소잖아요. 그래서 그 조사관이 이제 뒷간에 가가지고 소변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 새끼 남자들 좀 소변 볼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멍 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병을 때리다가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봤어. 근데 하늘에 뭐가 있었어요? US 아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조사관이 살짝 빠져나온 다음에 보고를 하죠. 그래서 쳐들어와. 그게 신미양입니다. 무소리예요? 네? 진짜예요?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 진짜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배 잔해로 화장실을 만든 거예요. 네. 왜냐면 배 만드는 나무는 질이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 명이 다 뜯었어야 되는데 조금 남겨가지고 뭘 하나 만들었었나 봐요. 저는 화장실에 얘기했는데 그 잔해가 발견돼가지고 저는 한 명이 탈출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랬다고. 맞아요. 탈출해서 미국까지 간 시간이 3년이라고. 미국까지 가서? 그럼 3년 뒤에 온 거야? 저 중학교 때는 쌤이 그렇게 그래?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오줌 싸다 발견됐다고. 네. 어쨌든 이 시대 우리 다 안 살았으니까요. 어쨌든 발견이 된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신비양역. 그래서 미국이 쳐들어오죠. 미국은 해병대가 쳐들어옵니다. 역시 또 어디로 쳐들어와야 되나? 강화도로 쳐들어오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얘들아 누가? 어제현 장군이 무슨 보? 광성보에서 물론 자기는 죽었지만 미 해병을 막아냅니다. 이게 한국사 검정대학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어제현이 이때 뺏긴 깃발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는 걸로? 장군 숫자가 가려져 있는 깃발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프린트 보시면 뒤에 나오거든요. 그게 수능에도 한 5년에 한 번씩은 나왔었고요. 여기는 없어요. 니네 학교 프린트. 여기 말고 니네 학교 프린트. 그래서 니네 학교 프린트 보면 있어. 그래서 이게 미국 애들이 가져갔었어. 숫자 깃발이 이렇게 있고 지네 신나가지고 보여라고 있는 깃발이 있는데 교과서에 표지가. 교과서도 있을 거예요. 있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 저 깃발이 혹시 나왔다. 그러면 뭐 생각하시면 됩니까? 어제현 생각하시고 신미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등급은 아니네. 그래서 꼭 좀 알아두시고요.
근데 저게 미국 애들이 가져갔다가 2005년에 노무현이 가가지고 받아옵니다. 네. 거기 책 분명히 있을 거야. 진짜. 단어는 참 편지예요. 그 다음에 다음 여러분 12학년도 막았죠 여러분? 자 우리나라 신났겠죠? 그래서 전국에 뭘 세웁니까? 척합의를 세웁니다. 척합의 내용이 또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 네. 양이가 침범했을 때 양이와 뭐야 싸우지 않고 손잡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나라를 파는 것이다. 매국 이게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척합이 꼭 알아두시고 옆에 그림 보면 척합이 나올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각지에 있어요. 다. 그래서 그 내용 좀 꼭 알아두시고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이거 강조해놨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그냥 책을 미안. 기자? 잘 따라오고 시선해. 여기 다 손에 보여. 여기 다 손에 보여. 아니 저기 선우는 이거요. 이해고가 뭐? 이거 우리 동네에 있는 거. 이의고. 이의. 이의고. 많이 봤어요. 나도 발음이 좀 어려워. 나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와가지고. 어디서 오셨어요? 어?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 어디요? 어? 어디요? 미국? 네, 나라는 걸로 아세요? 벨로? 미국 LA에 보면 좀만 가면 어나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어디요? 어나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한 4박 5일 정도. 오래 살다 오셨네. 근데 더 오래 살던 곳은 사실 중국이에요. 저 사실 중어중문학과 나왔거든요. 오, 니하오. 니하오. 중어중문학과 나왔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되게 중국에서 되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을 진짜 많이 갔어요. 얘네랑 어? 중국이랑 중국반대. 근데 여러분 진짜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어중문학과도 나왔고 중국에 유학도 갔다 왔어요. 어학연수도 갔다 왔어요. 네 혹시 사스라고 들어봤니? 사세. 응. 알세에서. 이 지금 오미크론 같이 엄청난 질병이 사스가 있었어요. 네. 중국 사람들 막 엄청 죽고 네. 난리 났을 때.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을 했어요. 한국 유학생들 다 돌아올 때 나도 놀랐어 사실은. 왜냐면 내가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수님이 너무 잘해주는 거야. 니네 선배 중에 유학원이 계시다고. 막 그때 당시에 이제 핸드폰 있을 때가 아니라서 이런 전자사전이라고 있었어. 전자사전도 주고 뭐 왜 이렇게 잘해주지? 아직도 기억나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중국 9월 달에 학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8월 27일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사람이 엄청 많은 거야. 왜 공항에 사람이 많지? 저는 함흥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알고 봤더니 다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었고 나는 중국에 들어오는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중국 맨날 여기 숫자가 막 올라가. 막 2천, 3천, 4천 막 올라가 뉴스에. 죽는 사람 수야, 사망수야, 사망수. 사망수. 너무 무서웠어. 근데 한국은 그때 당시 사스가 안 들어왔어.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워낙 방역도 잘했고, 그리고 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거를 조사를 했어. 한국 사람들 왜 안 걸리는가. 근데 그 원인이 뭐로 나온 줄 알아? 김치로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살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특성으로 김치 좀 보내줘 해가지고 미국 그 중국 그 기숙사에서 수업도 휴강이야. 한 일주일이나 휴강됐어. 일주일 동안 밖에 안 나가고 기숙사 앉아가지고 그 김치만 계속 먹었어. 진짜 내가 2인실 썼거든요. 2인실 썼는데 그 옆에 또 나랑 같이 하는 애 룸메이트가 심지어는 한국에도 아니었는데 중국 저쪽 서쪽에서 온 애였는데 자기도 한 젓갈만 달라고 그래서 혼자 먹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버티다가 이제 수업이 시작됐어. 이제 저는 이제 뭡니까 동아시아과라서 이제 저랑 일본 애들 걔네들하고 같은 한 클래스야. 한 클래스인데 18명이 한 반인데 일본에 2명이고 한국 사람이 16명이었어. 그래서 더 웃기게 뭐냐면 중국어로 공부하러 갔는데 한국 사람이 16명인데 전국 같이 나온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대박인 게 뭐냐면 보통 일본 애들만 하더라고 나이가 17, 18. 뭐 러시아, 유럽 애들도 나이가 겨우 막 10대들이었거든. 우리는 다 이수 나이 다 넘어. 군대 다 갔다 왔어. 그래가지고 막 자기네끼리 막 전라도 삭수이 쓰고 난 그래서 진짜 사투리 배우고 왔다니까. 중국어를 안 배우고. 교수님 왔어요. 조선족이야 씨발 필이면. 그래서 나짜고 이러면서 막 인사하면서 야 뭐 클래스 하겠다 알지그래 뒤에 형 하나가 한국말 합시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서 그래서 한국말하고 그러니까 한국말만 계속하니까 일본 애들이 열받은 거야. 일본 애들이 자기네 중국말 배우러 왔는데 그래서 우리 보고 갑자기 그 합디 형이라고 해병대 남편인데 그 형한테 되게 진지하게 저 17, 18 먹었는데 조또마떼 그러면서 조또마떼는 그래서 진짜 엄청 때렸어 걔. 진짜
진짜 잡혀가가지고 막 진짜 땅 파라 그러고 막 그래서 땅 파가지고 걔네 여기 앉혀놓고 막 땅 파. 우리가 막 파. 묻어버리겠다고. 떨고 막. 근데 우리 2000년 초반에 한국에 많이 올라왔어요. 되게 심했어요. 제가 막 서울 경복궁도 막 구경시켜주고 그래가지고 그게 세세요. 그럼 왜 그런 줄 알아? 걔네가 러시아 애들이 되게 아시아 애들 그때 엄청나게 인종차별을 하거든요. 냄새난다고 그러고 몽키라고 그러고 그래서 막 지나가는데 바나나를 던져. 그래가지고 이 새끼들이 진짜 한 번 내가 벼르고 있었는데 그 일본 애들 둘이서 엄청 얻어 처맞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학대 형이 또 울고 있길래 왜 울어? 그랬더니 그때 당시 내가 이제 한국말 되게 잘하더라. 왜냐면 하도 마시니까 나중에는 막 때리고 익숙해지고 뭐 이지랄 하다가 더 때리고 익숙해지고 촛도 맞다 그러면 나중에 형 하지 마세요 막 이래. 그래서 저 한번 얘기하래. 그래서 너 누가 때려서 그랬더니 걔네가 러시아 애들이 때렸다고 해가지고 그 형이 맨날 이렇게 전투 걸고 다녔거든요. 해병대 전투 걸고 올라가는데 진짜 애들이 막 키가 190막 이래. 그런데 가자마자 날라가기로 그냥 날라치기로 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사건 이후로 러시아 애들, 유럽 애들, 미국 애들도 학대원만 보면 이렇게 하여튼 우리가 그때 그 어학원을 평전했어. 그 어학원을 랭귀스쿨을 그때 평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어를 공부하겠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공부했었는데 중국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공부했었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런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다가 못 배우신 거예요? 조금 해왔죠. 20년 전 얘기하는데요. 20년 됐는데요. 알아듣긴 알아듣죠. 근데 중국 가면 문제가 뭡니까? 중국말 안 쓰죠. 왜냐면 그때 당시 한국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중국 돈 100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8,000원밖에 안 할 때야. 니는 무슨 뜻인지 모르죠? 되게 쌀 때야. 되게 쌀 때야. 나 아줌마 3명 뽑다니까. 그래서 제가 기숙사 쫓겨났어요. 기숙사 쫓겨나가지고 그때 기숙사가 6명 쓰는 거, 2명 쓰는 거, 혼자 쓰는 기숙사가 있어요. 근데 다 제가 쓴 2명 쓰는 건 15불이었어 하루에 15불이었는데 15달러였는데 근데 나중에 10월 달에 10월 30일 날쯤에 이 얘기만 하시겠다. 10월 30일 날쯤에 독일에서 뉴스에 나오는 거야. 악토버 축제라고 막 맥주 축제 한다고 하잖아. 네. 그 얘기 막 우리끼리 막 하다가 그러는 거야. 야, 독일 애들은 그 축제 때 수도꼭지 열면은 맥주 나오는데 왜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아 진짜요? 우리도 해볼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듣고 항주 야시장을 가가지고 맥주를 살 수가 없잖아. 근데 거기 뭐 있었냐면 이만한 쌀푸대에 오렌지 분말가루를 판 거야. 오렌지 주스 분말가루. 그러니까 그거 뭐냐 제트 타먹는 것처럼. 그거를 5푸대를 사가지고 좀 미쳤죠. 그래서 기숙사 물탱크 열어가지고 제발. 그걸 다 턴 거야. 이렇게. 다 턴 거야. 난 미쳤나 봐. 우리 3명이서 다 턴 거야. 그 학대형이랑 나랑 한 명 더 이름도 모르겠어. 털고 그때 술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때 되게 위험했어 사실은. 거 산에 타고 올라가서 죽을 뻔했을 거야. 떨어져 죽었을 거야. 아니 그 안에 빠지면 익사하거나 밖으로 떨어졌으면 떨어져 죽었을 텐데. 그리고 잤어. 근데 갑자기 방송이 띵동동 하더니 막 난리가 난 거야. 나상상상상 벌써 막 난리 나는 거야. 근데 무슨 이야기 때문에 후배들이 오더니만 형 샤워기에서 오렌지 주스 나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에 가봤는데 샤워기 틀니까 노란색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잡아내겠다고. 그리고 다 모른다고 했는데 내 생각에 이 러시아 새끼들이 잃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기 뭐야 그 뭐라고 감사라고 하나? 거기 사람들이 사감이라고 하죠. 사감으로 잡아낸 거야. 그래서 너네 다 퇴소, 강제 퇴소. 그래서 우리 3명 다 쫓겨나가지고 그 학교 근처 아파트를 구했어요. 아파트 렌트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아줌마들 하루 일당이 10,000원이었어요. 하루 거기서 빨래하는 아줌마, 청소해주는 아줌마, 설거지, 밥해주는 아줌마 3명 고용해가지고 한 달에 10,000원만 주면 되니까. 유학생들이. 우리가 지금 3명이서. 근데 중국 물가가 엄청 쌀 때라서 중국 물가가 엄청 쌀 때라서 막 시장 가면 아침밥 먹을 때 뭐 200원 주면은 그 청경채볶음 같은 거 그거 뭐 200원이면 먹을 때니까 어쨌든 엄청 재밌게 보냈죠. 나중에 또 시간 있으면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 중국에서 사건이 많습니다. 거기 중국 공산당 또 여자애가 저 좋아해가지고 러브스토리. 러브스토리죠. 공부하러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때 걔랑 결혼했어야 그냥 되는데 수업 끝나고 들려주시면 안 돼요? 집에 가야죠. 아니 듣고 갈게요. 아니야 집에 가야죠. 집에 가야죠. 자 어쨌든 여기서 봅시다 여러분. 자 95페이지 펴보세요. 95페이지. 원래는 거 지금 다 나중에 갈 거잖아요.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저 갈래. 니네 집 갈게. 95페이지 폈어요 얘들아? 자 여기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자 3번째 지문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이 지문 같은 게 시험지에 나오죠? 네. 그래서 딱 느낌 오죠? 선교사 9명이 갔대. 살해당했대.
그러면 느낌이 뭐야 얘들아? 병인 박해겠죠? 네. 병인 박해와 관련된 사건을 찾으려면 뭐 찾으면 되겠어요? 병인 양요를 찾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료 4번 보세요 여러분. 자료 4번 보시면 오페르트의 도구 사건 나오죠? 독일 사람이고 남현군에 뭡니까? 묘를 도구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서양 세력에 대한 반감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그거 꼭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여러분. 신비양요와 병인양요가 나오죠 여러분. 네. 그래서 병인양요 같은 경우는 어디를 보시면 됩니까? 정적산성하고 문수산성을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 다음에 신비양요 같은 경우는 어디 보시면 됩니까? 광성고를 보시면 되겠죠. 광성고 보이니?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공통점은 강화도를 침입했다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뭡니까? 막기는 막았다. 그래서 미 해병대가 3명 죽었어요. 3명. 우리는 한 300명 그러니까 부산과 사망을 합쳐서. 근데 그 3명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미국 해병대 애들 3명이 죽은 이유가 갯벌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내리다가 갯벌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넘기시고. 왜냐면 우리나라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갯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넓고 깊고. 또 우리나라가 뭐가 큽니까? 조속한 매체가 크기 때문에 외국 배들이 쉽게 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한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더라? 해안 측량 사업을 제일 먼저 하죠. 왜냐면 진해가 엄청나게 깨졌기 때문에, 임진왜란때 엄청나게 깨졌기 때문에. 어쨌든 자 넘기시고. 자 102페이지 보십시오 여러분. 102페이지. 자 어쨌든 우리가 얘들아 뭡니까? 서양 열강의 공격을 막았죠. 네. 이거 의의와 한계가 있어요. 니네 혹시 서술형 있니? 아니 없어요. 서술형이 없어도 다행이네요. 굉장히 옛날에 서술형 많이 나왔었는데. 자 흥성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서술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아까 그 페이지 있었는데 미안해, 너무 개인 넣었네. 다시 돌아가시면 나와요. 94페이지. 94페이지 맨 마지막 보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의의와 한계가 있어요. 그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뭡니까 여러분? 아이돌 2명만 알면 돼요. 혹시 엑소라고 하니? 네. 으르렁 데 거기에 수호가 있어요. 수호. 그 아마 얘는 모를 거야. 니네. 혹시 티아라 아니? 티아라도 알아? 오, 너 안 해? 그거처럼 이거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뽀삐 하는 아, 애. 그거 알아요. 그래 그 뽀삐 뽀 하는 애 중에 지연이라고 있어요. 알아요. 이번에 황재균하고 결혼하잖아요. 맞아요. 이 2명만 알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의의는 뭐야 얘들아? 우리나라의 민족 문화를 뭐했다? 수호하였다, 지켰다. 우리나라의 민족 문화를 수호하였다. 아시는 거죠? 지연은 뭐겠니?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뭐가 되었다? 지연되었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제 미안하지만 다시 돌아오세요. 102페이지. 야, 우리가 설마 청나라도 막아가야지? 프랑스도 막았고 미국도 막았는데 일본 못 막겠니? 일본도 막으려고 했으면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일본에 의해서 뭡니까? 결과적으로 문을 열죠. 왜 일본한테 문을 열었을까요? 일본이 강압 쪽이었나? 똑같이 강압 쪽이었나? 그 다 조금씩 강압적이었겠죠. 물론 얘네들은 거리가 머니까 아, 부대가 다 올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뭡니까? 뭐 프랑스는 중국에 군대가 주둔해 있었고 미국도 뭡니까? 일본에 군대가 있었어요. 일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계속 문을 닫자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흥성대군이죠. 그렇지만 이제 흥성대군은 어떻게 됐어요? 물러나죠. 왜? 고종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섭정을 했잖아. 근데 고종이 뭐 피터팬도 아니고, 고종도 뭐야? 나이 처먹잖아. 나이 드시잖아요. 이제 고종이 성장했기 때문에 흥성대군이 뭐합니까 여러분? 물러나요. 하야하셨어요. 물러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고종은 또 뭐야 얘들아? 고종의 부인이 누굽니까? 그렇죠. 민씨. 그렇죠? 명성황후잖아요. 네. 혹시 여기서 영어 배우니? 영어 배울 필요 없거든요. 여기 자연생이라고 계시거든요. 민씨 이름이 민자영이에요. 어쨌든. 마영씨랑 우리 선생님인데. 아 그래? 어쨌든 그 민자영 씨가 또 뭡니까 여러분? 또 몰랐네. 시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죠. 네. 그래서 이들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뭡니까? 무조건 자기 아버지의 반대로 해야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시아버지는 문을 닫자였잖아. 네. 이들은 이제 뭐로 바꿉니까? 열쇠. 문을 열쇠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일본하고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니까 우리가 문호를 뭐 하게 된다? 개방하게 된다. 자, 그래서 맺게 된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고 그 강화도 조약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자면 일본 배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합니까? 배 막 배포 쓰고 막 돌아다녀. 그 배가 무슨 배야? 나는 구름처럼 날아다니는 배다. 이게 운요. 그래서 이 운요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된다? 문호를 개방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뭘 맺게 된다? 최초의 무슨 조약?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된다. 뭐 쉬어야 되니? 안 쉬어도 되지? 그래. 아직 시간이 안 있는데 그럼 의견을 물어보면 돼. 알았어, 가야 자, 그럼 여기까지. 화장실 갔다 오시고